영재교육이나 다른 천재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 바탕 위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탕 없이 다른 것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뭐 7년 정도 했는데 7년 동안 다 이 아이들을 가르친 건 아닙니다. 저도 제 교육적 실험을 계속 해가지고 당시 뭐 책도 많이 쓰고 막 그랬는데 다 이제 교육 실험을 한 3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딱 한 2년 정도 제가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시켰는데 저는 되게 놀랬다니까요. 인문고전 독서교육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건 또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또 해봤냐고. 안 해봤을 거야. 안 해보고 어렵대. 그 놀라운 예지력은 뭘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무튼 좀 궁금한데 제가 해보았을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수학 익힘책이 어렵냐? 인문고전이 어렵냐? 수학 익힘책이 훨씬 더 어렵다던데. 그거 참 이상한 나라지. 더 어려운 건 막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인문고전을 진정한 학문인데 이건 어렵다고 이렇게 다 밀어낸단 말이지. 그래서 참 재밌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고정관념 버리세요. 제가 또 팬카페가 있어요. 팬카페가 있는데 저희 팬카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문고전 독서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책에다 써놓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주부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았고 너무 실제로도 어려웠는데 몇 번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다시는 나 다른 책 못 읽겠다. 인문고전이 너무 재밌어서 이것만 읽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네. 의외로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재밌을 때가 많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트위터에다 글 남겼는데 사마천의 사기를 다시 읽었는데 이 막 가슴을 막 2000년의 세월을 그게 한 100년 전인가 써진 거거든요. 이제 막 사마천의 붓이 2000년의 세월을 그냥 뛰어넘어가고 제 가슴에다 그냥 뭔가 탁 찍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이래서 인문고전이고 이래서 사마천이구나.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적 쾌감의 절정.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시켜보았습니다. 시켜보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통독, 정독, 필사 위주로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통독, 정독, 필사는 인문고전 독서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켜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통독이나 정독, 필사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두세 시간이 훌쩍 갈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독시키고 정독시키고 필사 그대로 베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갖게 하고 또 인문고전 연구가 토론시키는 거 이 정도로 저는 했는데 근데 이것은 저의 교육법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또 진짜 천재를 만드는 인문고전 독서교육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터치를 하도록 하고요. 주의할 점은요 2가지예요. 첫째는 엄마나 선생님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애들만 시키면 이제 가정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죠. 네, 절대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기가 뭘 알아야 애한테 시키는 거지. 그렇죠? 자기는 전혀 안 하고 저희 팬카페 회원분들 중에서 자기는 전혀 안 하고 애만 시키다가 이렇게 메일이나 작가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변하게 만들었던 건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TV 보면서 애한테 베껴 쓰라고 학원 갔다 온 애한테 밤에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제가 가출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다행이다고. 저 애한테 오늘 정말 선물 하나 사주라고. 이렇게 착한 애가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절대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부모가 먼저 해보시고 시키시는 거고 2번째는 항상 이게 칼비테처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그렇죠? 나중에는 애가 스스로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재밌어야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교육자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학원 교육이나 학교 교육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독서 목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제가 부록에다 써놨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읽을 책이 한 100권 정도 되는데 여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 아까 세인트 존스 대학 100권 커리큘럼, 뭐 시카고 대학, 예일 대학교, 뭐 카이스트, 서울대 막 이 수많은 독서교육 목록 다 작성해서 10년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동서양 고전을 문학, 철학, 역사 고전으로 나뉘어서 단계적으로 반드시 읽히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분명히 아이의 두뇌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인문 고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다가가기가 어렵겠지만 읽기 시작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읽다 보면은 천재처럼 사고하는 두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 고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문 고전 끝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 도서가 있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몇 권을 꼭 읽어야 한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시다면요? 네, 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은 동양고전과 서양고전, 네, 가장 기본적인 책이죠. 네, 노노와 이제 플라톤의 뭐 수많은 저작이 있는데, 뭐 플라톤의 첫 시작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정도, 두 가지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말씀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문고전 막 책 많이 읽으면 가난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인문고전이 경제에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문고전 독서교육 경제 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문고전 독서법 다음 이 시간에는 경제, 경영 분야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성 작가와 함께한 TV평생대학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